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 당의 공천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빅매치인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주말 동안 높은 투표율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과연 누가 후보가 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강기정, 이용섭 두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주말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선 열기를 반영하듯 첫날인 23일 권리당원을 상대로 진행된 온라인 투표율이 33%로 세종시나 경기도 등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남은 경선 기간은 이제 이틀. 오늘까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권리당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두 후보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SNS 등을 이용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심 등으로 늦어진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도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영록 지사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의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현재 군수가 단수 공천된 해남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선거구에서 이르면 27일부터 경선이 진행됩니다. 경선 심사에서 탈락한 뒤 재심을 신청한 순천 노관규 예비후보, 한평 이석형 예비후보, 나주 강인규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 인용 여부는 오늘 최종 발표되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장흥군수 경선 방식과 후보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를 필두로 호남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의원 진출을 노리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 투표가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장현주 광주시장 후보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등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 소재 요양병원과 북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1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어제 하루 2,37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90명이 감염되는 등 3,17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올여름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해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제92회 춘향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열립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한현철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 예보에 따라 폭염 대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 289곳에 있는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하고 가스를 충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71곳에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고 6월부터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의 열기를 식히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과 살수차 운영으로 시열을 낮추고 그늘막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폭염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등하 장치를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운기와 트랙터 170여 대로 야간 운행 시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한 저속 차량 표시 등이 설치됩니다. 농번기를 맞아 도로 주행형 농업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등화장치 부착 사업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92회 춘향제가 다음 달 4일부터 닷새간 남원 광안루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춘향제는 춘향 제향과 춘향 선발대, 한복 패션쇼, 뮤지컬 춘향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현철입니다. 최근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원방송총국 김소영 기자입니다. 한쪽 팔이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 박호성 씨. 경력 4년 차 태권도 선수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남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 소속돼 하루 8시간 훈련을 받으며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자비를 들여 운동할 때보다 책임감은 더 커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하면 운동을 나가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었는데 소속팀이 생기고 급여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증 지체장애인 8년차 사격 선수 임주현 씨. 2018년 처음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 채용된 뒤 최근 대학병원으로 이직했고 급여는 30% 넘게 인상됐습니다. 올해 세계선수권하고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저희 기업체에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 선수 말고도 육상과 사이클 등 최근 장애인 선수 5명을 채용한 병원입니다. 의무 고용제에 따라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선수 채용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의무 고용률의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사회, 병원,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들을 육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남의 기업체 30곳이 선수 8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선수 고용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스포츠 훈련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하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고용 부담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 수행량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문제라든가 근무 시간, 근로 장소의 문제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걸 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고용 의무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장 핵심 직무에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무안군 오룡지구에 추진 중인 신설학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5년 9월 개교 예정인 무안 오룡지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복 21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전복은 재포획률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어 어업인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도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부는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청년이나 귀농인 가운데 여수 옥수수를 재료로 상품을 개발하려는 예비 창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 창업자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받아들인 서울시를 규탄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와 동구청이 서울시에 항의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연구개발 혁신밸리 육성사업 공모에 광주시의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과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8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며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128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의 일부 회의를 주관할 시민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 법인과 시민사회단체로 다음 달 8일까지 세계 인권도시 포럼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는 회의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함께 회의 준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의 운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요일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야가 많이 답답한데요. 해남이 70, 목포가 90m 등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70mm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도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이후로 남해서부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점차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5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도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6도, 강진 2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저녁부터 차차 높아져서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